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가. 딴지 총수 김어준. 기술과 정보의 산물인 인터넷에 풍자와 해악의 토대를 깔아놓은 프론티어. 그의 46년 일생을 돌아본다. 국민 라디오 드라마 김어준 평전. 극본, 연출 김용민. 해설과 연기에 보이스비 그네셔스. 제20회 연예인병 도진 낙곰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지금 MBC 윈윈 시스템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 유력을 예측 판정했습니다. 52.8%의 득표로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MBC 윈윈 시스템이 방금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전국 개표율은 29.7%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금 MBC 윈윈 시스템이 지금까지 개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대선 승리는 박근혜의 몫이었다. 주진우의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했던 말. 용민아, 총선 끝난 뒤에 네 마음을 알겠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실패하고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본보이가 되면서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문재인 후보를 보고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지지해 주신 1469만 2,632명이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좌절하면, 제일 앞에 선 분들이 좌절하면 그분들이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들이 좌절하면 여러분들을 보고 뒤쫓아왔던 대한민국 미래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멤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공방이 뜨겁다. 두 사람의 출국 사실이 알려진 건 낙꼼수 멤버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홍성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다.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출국,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2년 12월 21일로 가자. 용민아, 나랑 진우랑 유럽 간다. 무슨 이유로 가시는지는 대략 감이 잡힙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꽤 길어지시겠네요. 아니야, 일 마치면 돌아올 거야. 도망가는 거 아니야. 봉도사 나오는 거 못 본다. 봉도사한테 잘 얘기해. 괜히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또 그런 때 아니냐. 언론들이 많이 물어올 거다. 그때는 할 일이 있어서 나간다 이렇게 말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언론 대신 검찰이 수시로 연락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김어준, 주진우 씨 언제 들어옵니까? 그 참 목소리하고는. 아니 제가 두 분 변호사도 아니고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변호사 전화번호도 몰라요? 김용민 씨가 두 분과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는 전두환의 동정을 노태우에게 물어보십니까? 둘이 친하다는 이유로? 그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비꼬아서 들으십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출두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실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미국을 오가며 중요한 비밀을 캤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두 사람만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피해 도주했다는 설이 팽배했다. 국내에 남아있는 정봉주나 김용민도 무사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갓 출감한 정봉주는 왜? 12월 초였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네, 누구시죠? 이수호 선생님 캠프 관계자입니다. 정 의원님이 이수호 후보님과 같은 동네였고 또 20년간 교분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 안 가셨으면 선거운동 부탁드렸을 텐데 혹시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응원의 메시지요? 제가 면회 때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쓴 응원의 편지가 이수호 캠프 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보도됐다. 다시 이야기에 공표됐다. 네, 정봉주입니다. 서울 북부지검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 목소리하고는 왜요?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네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직 나한테 볼 일이 있었어요? 이수호 후보 응원 편지 보내셨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러하시잖아요.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셨네요.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용민은 또 어떤가? 트위터에서 낙곰수 김용민 씨인가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 라며 공격해온 누리꾼에게 한마디 한 게 문제가 됐다. 그 한마디가 뭐냐? 부디 족가세요. 이 한마디를 놓고 검찰과 경찰은 김용민을 상대로 집요하게 출두 압박을 가했다. 지극히 정략적인 공세라고 판단한 김용민은 일체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거리에서 운전 중 생포당하는가 하면 문좀 열어주세요. 통보를 받고 가세요. 무슨 통보예요? 본인 차죠? 네. 네, 지금 좀 수배가 돼 있어요. 선생님 잠시 초기로 같이 가주셔야 돼요. 문 좀 잠깐 열어주세요. 뭐야? 경찰이 집에 찾아와 사실상 겁박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기나긴 재판 끝에 1심 결과가 나온다. 벌금 100만 원 형이었다.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항소했다. 그런데 2심이 아주 기묘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여성이었다. 당시 재판 풍경이다. 피고는 누리꾼 정모 씨에게 부디 족가세요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한 것이 인정됩니다. 족가세요로 모욕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벌금 100만 원형에 합당하기에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여기에 변론하시겠습니까? 네, 김용민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부디 족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용민은 정모 씨처럼 악의적으로 공격해오는 사람이 아닌 일반 누리꾼에게는 그 어떤 모욕도 행사한 바 없습니다. 아울러 족가세요는 김용민이 평소 유행어처럼 써온 말로서 판결 내리겠습니다. 김용민이 부디 족가세요라고 발언해 상대를 모욕한 것은 인정되나 1심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고
이를 선고유예합니다. 이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인용돼 결국 확정됐다. 그러나 이게 끝일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애비나 딸이나라고 한 것을 두고 수원지검으로 출두 명령을 받은 터다. 지난 총선 당시 여성과 노인을 비하한 막말이 드러나 사과했던 낙곰수 출신의 김용민 씨가 이번엔 박 대통령 부녀를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애비나 딸이나 야매 정권 등의 글로 비난이 일자 막말 운운하지 말라며 작물 애비 따님 재미 좀 보셨어요라는 조롱 섞인 글을 올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발끈했습니다. 김용민의 변하지 않은 정신 상태와 여전히 추악한 입은 할 말을 잃게 할 정도입니다. 감옥은 정봉주가 갔는데 감옥도 아마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찰을 당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가끔 올 때가 있어요. 밤길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원래 밤길 조심한다 이 새끼야. 주진우도 사찰을 당합니다. 최근에 주진우가 책 쓰느라고 오피스를 하나 얻었어요. 거기서 한 2달간 기거를 하고 거기를 저희가 아지트로 삼아서 출판사에서 얻어준 오피스텔이죠. 2달간 기거를 하고 돼지도 드나들고 저도 드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검찰 정보보고가 뜬 거예요. 주진우 부인과 별거하고 덩치가 큰 파마머리 여성과 지내고 있다. 그건 접니다. 저희가 있는 곳을 구청 직원이라고 전화를 해서 언제부터 있었냐, 뭘 하고 있었냐 하나하나 뒤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기는 실시간으로 엄중히 감시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씨발. 뭐 하자는 겁니까?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김어준 평전. 지금까지 연기, 해설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극본 연출의 김용민, 녹음의 임대웅,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어준 평전. 아무도 쫄지 마! 끝!